예, 오라클 개발자 데이 이제 진행할 박재호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원래 10시 반부터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조금 이제 앞당겨서 이제 진행을 이제 드리게 됐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룰 내용 어떤 이제 내용을 이제 다룰 계획이냐면 바로 찰떡궁합 오라클 클라우드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OCI 이용하면서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어떤 식으로 잘 구축할 수 있는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고려사항, 그 다음에 이제 팁을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라클하고 이제 연관을 이제 맺은 계기가 있는데요. 예, 제가 과거에 이제 XM,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오라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쪽에 이제 매니지먼트, 이제 솔루션, 모니터링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튜닝, 예, 요런 이제 일을 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고성능, 고가용성 이제 시스템 설계, 예, 요런 쪽을 맡아가지고 예, CTO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라클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관을 맺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창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예, 요 책을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 이제 개발자 유튜브 채널 박재호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많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주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데서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너무 앞서 나가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뒤쳐져도 문제가 됩니다. 모든 이제 기술에는 처음 이제 도입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확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성숙 단계, 그리고 이제 쇠퇴 단계, 요런 단계를 이제 밟게 되는데요.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의 이제 위치는 도입 단계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확산 단계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B21 스텔스 포켓키 보이시죠? 원래 이제 군, 항공 쪽이 최첨단 기술을 제일 먼저 적용을 하면서도요, IT 쪽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기반적인 기술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이 폭격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에 기반해서 다목적 임무 수행을 합니다. 즉, 과거에는 이제 폭격하면 폭격만 하고요. 그 다음 전투 지휘를 하면 전투 지휘만 하고, 정보 수집을 하면 정보 수집만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기체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이제 미션이 이 비행기 하나로 다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미션 3개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나눠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마다 매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이제 미션 컴퓨터를 교체하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하면 범용 컴퓨터에다가요, 실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임무용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화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온 디맨드로 바꾼 다음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단일 임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는 특수 목적형에서 이제 범용으로 이제 바뀌는데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로직들 자체의 변동이 이제 매우 이제 심한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잘 유연하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이제 이 변동성, 즉 이제 이 세상이 빨리 바뀌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비즈니스 로직도 이제 그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변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확장,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원활하게 하는지, 이게 바로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비스 중심의 이제 아키텍처를 현대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계가 지어진 맥락에서 결합도가 낮은 구성 요소를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이 경계를 어떻게 짓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경계를 기술적인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속적인 데이터가 담긴 모델을 다루는, 일련의 이제 MVC,
이런 방식으로 기술적인 방식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경계를 나눴다면요. 최근의 추세는 뭐냐면 업무 단위로 경계를 짓는 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변화가 기술의 변화보다는요, 업무의 변화가 더 중요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네트워크로 이제 통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서비스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다음으로 이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를 모르면서 API만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 서비스 저거 이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결국에는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 상단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제 중간에 API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별로 나눠진 이제 컴포넌트를 이제 컨테이너가 된 거를 디플로이를 이제 하고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컨테이너끼리 서로 이제 통신을 하고, 그 다음 요 통신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필요한 결과를 돌려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노시컬, 도큐멘트 중심, 뭐 키밸류 중심, 텍스트 중심,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도록, 이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가장 이제 일반화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분명히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이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응하는 또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점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배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CI/CD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속적인 통합 그리고 배포로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비스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아웃 할 때도 통으로 스케일 아웃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병목이 걸리는, 그리고 이제 가장 요청이 많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컨테이너 자체를 병렬로 확장을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가용성과 고성능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른 성능 확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마다 독립적인 컨테이너 또는 데이터 플랫폼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능 확장 측면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가 상당한 이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구성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구성 요소, 그리고 플랫폼 구성 요소, 다음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탱하는 하부 기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밑에 이제 판을 딱 까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플랫폼 구성 요소가 나오죠. 플랫폼 구성 요소는 인프라 위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운영, 그리고 관리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과거에 이제 파스라는 거,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들어보신 분들은요, 여기서 뭔가 하나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잠깐, 혹시 파스가 인프라 구성 요소와 플랫폼 구성 요소 두 개 합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파스 위에서 동작해도 되는 거고요, IaaS 위에서 동작해도 되는 거고요, 뭐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해도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어디서 동작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요 플랫폼 구성 요소, 즉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브리스의 기술도 일부 사용이 이제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인프라 구성 요소하고 플랫폼 구성 요소 요 두 가지가 이제 스택 층을 쌓은 다음에요. 최종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갑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가 들어있는 핵심이죠. 예, 요거를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즉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어떤 식으로 잘 만들고 요거를 잘 조합해내느냐, 이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과연 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성 요소,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베어메탈이 되건 VM이 되건 아니면 컨테이너가 되건 서브리스가 되건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걸 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지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다 베어메탈 하드웨어 발주하고 운영체에서 설치하고 그 위에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이걸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구성 요소 중에서요, 이제 인프라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베어메탈, 프라이빗 클라우드 여러 이제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VM, 컨테이너, 이제 서브리스가 있는데요. 예, 역시 오늘은 VM 단위에서 하기에는 사실상 ROI가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자체의 크기가 물론 큰 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작은 어떤 컨테이너들이 많으면요, VM 하나를 컨테이너 하나 올리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컨테이너 자체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디플로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함수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브리스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컨테이너 관련해 가지고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는데요. 쿠버네티스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 CSP가 제공하는 각종 관리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어떤 걸 쓸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형상 관리하고 빌드하고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동화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서는 이제 서비스 레지스트리 해서 이제 서비스 등록, 이제 탐색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 다양한 API 조합, 그리고 인증, 인가, 이제 추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구성 저장소, 즉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일 스토리지 정보에 대한 내용을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즉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알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은 마이크로 서비스 할 때 제일 중요하고 감각이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깅, 모니터링, 추적입니다. 로깅, 모니터링, 추적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모놀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내가 디버깅을 하거나 추적을 할 때 그냥 특정 서블릿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잠깐 JVM을 디버깅하는 그런 방법을 쓰거나요, 아니면 이제 단일 로그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디버깅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러블 슈팅,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로깅, 모니터링, 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또 구축해야 되는 기능, 이런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동기 통신 방식과 비동기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동기 통신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RESTful API고요. 그리고 이제 비동기식 통신 방식은 이제 메시지 이제 브로커인데요. 보통은 이제 RESTful API를 쓰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gRPC 같은 걸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RESTful API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HTTP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는요, 동기식보다는 비동기식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통신 방식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소 분리입니다. 특히 이제 OCI 쪽에서 매우 강력한 여러분들한테 짐을 하나 들어주는 그게 있는데요. 바로 이 저장소 분리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자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중간에 하나를 두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스키마, 그다음 모든 데이터를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공유하도록 만들면 실제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닌 분산형 모놀리스가 됩니다.
즉 모놀리스의 단점과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점을 잘못하면 모두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결합도를 다 높여가지고요, 배포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확장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뒤에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QRS 같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제 명령조의 책임 분리라고 해서 읽기 전용, 조회행 조정서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거 말고 읽는 거 전용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쓰는 거 읽는 걸 동시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턴시나 스루풋 관련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캐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튜닝을 그냥 대충 하더라도 매우 잘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다 실행계획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긴 한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CQRS 패턴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즉 시스템 보호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OCI,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실 OC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요,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OCI라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이제 오라클 하면 이제 흔히 이제 오라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이제 독점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라클이 이제 오픈 소스 관련해 가지고요, 개방형 플랫폼으로 상당수 컴포넌트를 이제 전환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나간 AWS나 아니면 애저보다도 더 오픈 소스 관련해 가지고 표준이라든지 여러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신기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는 별게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다 만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요, 뒤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클라우드 CSP들은 기존에 잘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했던 사안들을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로 된 것들까지 다 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개방적인 형태로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가 개방형이 되지 않으면요, 생존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필수적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요, 뭐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들, 뭐 자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냥 웹 로직 요걸 이용해가지고 실제 이제 업무용 소프트웨어 요 개발 이런 쪽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풋프린트도 좀 크고요, JVM의 스타트 시간도 느리고요, 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기에는요. 근데 요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램 VM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또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자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 요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이제 자바가 느리다는 말은 이제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게 아니고 이제 웜업하는 속도, 그다음 JVM 자체의 덩치,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폴리건 마이크로 서비스가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로그램 언어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머신러닝을 할 때는요, 파이썬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서비스로 만들면 되죠. 그다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기업용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때는 자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이제 즉각 탁탁탁 붙일 때는 노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바로 이 그랄VM이요, 파이썬, 뭐 노드, 자바 이런 모든 프로그램 언어를 단일 VM에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폴리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섞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벤트 드리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션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요게 이제 표준화된, 오픈소스로 표준화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고 편안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이제 네이티브 이제 인바이러먼트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에서도 이제 핵심 기술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컨테이너 이제 인프라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라클이 원래 강점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뒤에 세부 내용은 조금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CI에서 제공하는 빌딩 블록,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한 빌딩 블록이 무엇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컴퓨팅, 이제 컨테이너 부분에서 보시면요,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공유하는 관리형 도커 레지스트리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커 레지스트리 서비스 쓰면 안 되나? 아무래도 이제 도커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쓰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완전히 통제 가능한 형태의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쓰는 게 조금 더, 그리고 이제 CI/CD하고 연계할 때도 좀 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형 쿠버네티스와 연계, 그리고 CI/CD 도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OCI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OKE라고 오라클 컨테이너 엔진 포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이제 서비스고요. 원클릭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쿠버네티스 제대로 클러스터 생성해서 컨트롤 플레인 만드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 장애성, 그다음에 이제 성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유지, 관리, 운영 이 측면에서요 힘든 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쿠버네티스를 쓰시려면 저는 이제 관리형을 쓰시라고 제가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클러스터 관리 비용이 무료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펑션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브리스입니다. 서브리스는 뭐냐면 코드 작성 후 배포만 하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고 확장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필요한 함수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함수 코드를 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실행이 되지? 컨테이너를 만든 다음에요, 자동으로 VM 잡아가지고요, 그 위에서 올려줍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도커 이미지로 자동 패키징이 일어나고요, 파이썬, 고, 자바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아까 오픈소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FM 프로젝트하고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밴드 락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들 자체가 이제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펑션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이 오래 지속되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짧게 끝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 시간으로 배치로 잠깐 돌거나 아니면 이벤트에 의해 가지고 잠깐 트리거링 되는 이런 작업들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잠깐 게이트웨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API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API를 개발을 위한 API하고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오라클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스하고 이제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제 서브리스로 라우팅을 지원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 웹들이 바라보는 종단점, 즉 엔드포인트 자체는 API 게이트웨이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면요, 이 API 게이트웨이가 현재 들어온 요청을 파악을 해가지고요, 필요한 곳으로 라우팅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제한 정책 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스루풋 같은 거를 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브옵스입니다. 비주얼 빌더 스튜디오를 사용해가지고요, 소프트웨어 전개발 주기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CI/CD 원활하게 이제 구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폼을 지원합니다. 이제 테라폼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즉 코드로스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이제 로깅을 지원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예.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시려면 모니터링, 로깅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요 데브옵스 기능 중에 이제 모니터링, 로깅을 이제 지원하는데요. 여기 애플리케이션 레벨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적 로그 이런 것도 잡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APM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관측성을 높이기 위한 분산 추적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분산 추적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 서비스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정 서비스가 실행될 때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를 거쳐가지고 차량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전체 콜스택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를 한번 모놀리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콜스택을 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스택 덤프 시켜버리면요, 자동으로 함수 호출이 쭉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이게 어떤 함수를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아주 힘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트레이싱하고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용해가지고 각 서비스별로 전부 다 분산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인데요. 모니터링 관리 단위를 그룹으로 묶어서 관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 오라클이 이 기능이 여기서 빛을 발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CDB하고 PDB, 플러그블 DB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룹한 다음에 관리를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오라클 쪽에서 제일 강력한 이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율 관리형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지원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문서 기반 MySQL, 그다음 키 밸류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원합니다. 즉 뭐냐면 폴리글롯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 단단하게 막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전자적으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모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문서, 숫자, 그래프, 공간, 애널리틱 다 됩니다. 게다가 이제 플러그블 아까 PDB, CDB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데이터 유형에 맞춰가지고 스테이트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컨테이너화 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매핑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장점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 분해하실 때 한번 크게 느끼실 건데요. 오라클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에 있어가지고는 큰 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안 부분입니다. 이제 IAM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주기, 자격 관리를 통해 가지고 특정 리소스,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요. 싱글 사인온하고 이제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다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용 엔드포인트 없이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접근 기능을 이제 제공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SSH로 항상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SSH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외부에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외부에 열려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웹에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관리를 이제 단순화할 수 있고요. SSH 접근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를 더 사례를 이제 보고요. 제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요 첫 번째 요 그림을 보시면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이제 활용하는 이제 사례인데요. 왼쪽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앱 티어 쪽 보시면 여러 서비스들이 분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 오른쪽을 보시면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PDB로 분할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데이터 티어에서요. 뭐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페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각각의 데이터 유형이 이제 다른데요. 요 PD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각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요 두 가지를 또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쿠버네티스하고 자율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연계하는 여러분들 그림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보통 보면 항상 이제 제일 많이 논의되는 건 이겁니다. 쿠버네티스 안에 마이스컬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아마 이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넣지 마라라는 게 답이었고요. 최근에는 넣자라는 게 답인데요. 이거 저도 이거 정확한 답을 드리려면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몇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만 이제 드리는데요.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OCI 되면서 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영역하고요, 쿠버네티스 영역하고 완전히 분리하는데, 대신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율 관련 쪽 영역은 오라클이 그냥 매니지드 형태로 다 관리를 잘해준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가지고 머리를 쓸 게 하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정말 쿠버네티스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넣으실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PV 같은 거, 퍼센트 볼륨 잘 만들어가지고 잘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오브 될 때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쪽에서 받아야 되는지 자동으로 넘어가게 만드셔야 되고요. 이게 엔지니어링 파워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업이 아니면요,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처음에는 동작할 겁니다. 운영하다 동작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연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관련해 가지고 일어나는 상당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랄VM을 이용해 가지고요, 폴리글랏 고성능 경량 런타임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언어들 이제 쓸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 중간에 보시면요, 실제로 아주 패턴, 두꺼운 JVM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풋프린트를요, 팍팍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살을 이제 빼는데요. 심지어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에 올려가지고 웜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매우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이제 JVM에 이제 공격받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초기 시작 시간입니다. 즉, 웜업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랄VM을 이용하게 되면 이 웜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랄VM 유심히 잘 보시면요,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자바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OCI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우선 이제 그랄VM, 서버리스나 VM의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형 쿠버네티스인 OKE, 컨테이너 관리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를 매니저 서비스로 손쉽게,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서버리스인 펑션즈, 그랄VM과 결합되어서 위력을 이제 특히 발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최종 영상은 컨테이너 위에 올라간 무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랄VM을 이용해 가지고 자바 쪽의 서버리스를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능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타사의 경우에는 이거 하려면 좀 머리가 아픕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좀 머리가 아픈데, OCI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딱 체계화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제일 난해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품이 많이 가고 엔지니어링적으로도 제일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운영 관리뿐만이 아니고요, 분할할 때도 아주 손쉽게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어떤 스키마를 어떻게 하고 이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큰 짐을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를 잘 구축, 운영하기 위한 OCI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분들 이제 계시면 제가 이제 번역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 이렇게 한다 책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 안 드린 실제 이제 비즈니스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을 아마 익히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온라인 세미나 참석해 주신 많은 개발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